오늘은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모았던 헌터 가차깡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애니를 좀 보긴 해도 피규어나 뭐 이런 것까지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요. 최근에 자꾸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오타쿠 브이로그 같은 게 막 떠가지고 이걸 무심코 보기 시작했는데, 보다 보니까 뭔가 막 질투 같은 감정이 막 나는 거예요. 나도 헌터 응? 진짜 좋아하는데 뭔가 내 사랑이 좀 작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나도 사야겠다. 뭐 라인이 막 많더라고요. 뭘 모을까 하다가 너무 본격적인 피규어는 제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쬐끄만 거를 모아보면 어떨까 해서 찾다 보니까 요 스와라 세타이라는 라인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가차, 그러니까 이렇게 뽑기죠. 이런 뽑기식으로 뽑을 수 있는 이렇게 캐릭터들이 다 앉아 있는 캐릭터예요. 일단 애들이 너무 귀엽게 생겼고 꽤나 디테일하고 그래가지고 모을 맛이 나 보이더라고요. 이 스와라 세타이 외에도 뭐 이렇게 조그만 애들 중에서 메지루시, 뭐 리멘트, 월콜 등등 뭐가 많았지만 제 눈에는 얘가 제일 예뻐 보여가지고 얘를 이렇게 지금 한 달 동안 거의 뭐 그리드 아일랜드 모으는 바테라 마냥 미친 듯이 사 모았고요. 이게 나온 지 좀 된 라인들이 많아가지고 새 이 제품을 사는 게 비싸고 힘들었어요. 새 상품도 사고 막 번장까지 다 뒤지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모아봤고요. 이거 같이 까면서 헌터헌터에 대한 수다를 좀 떨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헌터헌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조심하시길. 네, 예민하신 분이라면, 아직 안 보신 분이라면 나중에 다 보고 다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던킨 도넛이랑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이 원치킨 진짜 맛있잖아요. 너무 오랜만에 먹는데 원치킨이랑 얘는 보스턴 크림 도넛이라는 도넛입니다. 일단 하나 먹어볼게요. 와, 이것도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개 맛있다. 일단 헌터헌터는 저의 최애 만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만화의 매력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이야기. 정말 이 스토리가 예측할 수 없게 흘러가고 막 한 에피소드 안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그게 되게 디테일하고 또 창의적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주인공이었던 곤이 아빠 진을 이제 만나면은 만화가 끝날 줄만 알았는데 그 둘의 만남이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진이 꿈꿔왔던 그런 여행이 지금 시작이 되는 그런 서사. 정말 천재는 천재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매력은 역시나 이제 캐릭터인데요. 일단 캐릭터 디자인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작화도 너무 좋고 또 이런 캐릭터들의 성격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뭐 요즘은 뭐 어디든 캐릭터들이 되게 입체적으로 그리는 게 되게 당연하잖아요. 그래도 좀 아직까지 소년 만화에서는 좀 정의로운 이런 무리가 있고 주인공의 무리가 있고 이렇게 좀 악의 무리, 해치워야 되는 이런 무리들이 있잖아요. 좀 그런 걸 깔끔하게 설정을 해두는 만화들이 많은데 이 헌터헌터는 주인공까지도 가끔은 진짜 좀 악해 보이는 행동을 막 하기도 하고 모든 캐릭터들이 그 선악의 그 경계를 넓힙니다. 갑자기 막 나쁜 놈들한테 엄청난 연민이 막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를 되게 납득하게 억지스럽지 않게 잘 그려내는 게 이 만화의 좀 큰 매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까볼 건데 이제 도넛을 먹으면서 이제 스토리 순으로 좀 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뭔가 얘기하기도 편하니까. 이게 그 라인별로 담겨져 있어가지고 도넛 잠깐 있고 헌터헌터는 이 헌터 시험이라는 에피소드로 시작이 됩니다. 이 곤의 얘기로 먼저 시작이 돼요. 곤은 이제 고래섬이라는 시골 섬 같은 데 사는 아이인데 이제 고모랑 고모 할머니? 하여간 그런 할머니랑 같이 사는 애예요. 부모가 없이. 얘네 그 아빠가 이제 뭐 헌터라는 직업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팽개치고 떠났다는 걸 알게 되고 헌터라는 직업이 얼마나 멋진 직업이길래 그렇게 아빠가 했을까 이렇게 엄청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헌터가 되겠다고 떠나는 아이입니다. 이것도 까볼게요.
겁나 귀엽습니다. 아, 귀여워. 곤. 곤이 이제 헌터 시험을 보면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초록색 옷만 이렇게 입고 다니는 애란 말이죠. 되게 자연과 같은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도 뭐 되게 상냥하고 너그럽고 하지만 어쩔 때는 미친놈같이 그러잖아요. 약간 곤이 그런 애예요. 뭔가 되게 진짜 그 순수하달까? 그 자연과 같이 순수하달까? 어떤 그 에피소드에 가면은 민심이 많이 떡락하게 되는데, 근데 얘를 그냥 자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게 되면 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곤. 너무 귀엽습니다. 얘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인공 키르아를 까보려고 하는데요.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은발캐라는 것은 웬만하면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거든요. 키르아는 저의 최애 캐릭터이고요. 얘가 키르아고요. 이렇게 귀엽게 앉혀놔야지. 나중에 이제 얘 가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암살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가문의 애기인데, 그 가문의 유구한 역사 안에서도 가장 천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캐릭터고, 어떤 전투적인 능력이라던가 힘도 그렇고 하여간 곰보다 항상 조금씩 조금? 아니야. 꽤 크게 이제 앞서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항상 얘기가 나오는 캐릭터고, 초반에 그 헌터 시험 때는 되게 건방지고 까부는 그런 초딩으로 나오는데, 이제 곤하고 친구가 되면서 정말 지고지순한 순정파로 변모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곤 이외의 사람들이나 일들에 대해서는 되게 냉담하고 냉정하고 무심한데, 곤에게만은 있어서는 진짜 거의 곤바라기. 그래서 요 단짝 친구 둘이 요렇게.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크라피카를 오픈하겠습니다. 곤하고 키르아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주인공인 게 크라피카인 것 같아요. 또 인기가 없을 수 없는 이런 금발캐고요. 크라피카는 똑똑하고 뭔가 상냥한 그런 주인공의 면모가 있는 캐릭터인데요. 너무 귀엽죠? 얘는 되게 또 사연이 많은 캐릭터예요. 자기의 어떤 그런 영린을 건드리면은 완전 돌변하고 차가워지고 냉담해지는 그런 캐릭터이고요. 얘에 대해서는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얘의 그 영린은 얘네 종족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설명할 그게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레오리오인데, 레오리오가 참 오타쿠 그 브이로그들 보면은 너무 모든 사람에게 찬밥 신세여가지고 좀 불쌍하더라고요. 이 네 명의 주인공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좀 작은 캐릭터예요. 뭐 나중에 활약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를 봤을 때는 가장 비중이 작은 캐릭터이고요. 너무 근데 잘 나왔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죠. 그 만화마다 꼭 한 명씩 등장하는 그 여자 밝히는 그런 음흉한 캐릭터 그런 캐릭터로 나오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선합니다. 얘도 이제 또 사연이 좀 뭐 다들 사연이 있겠지만, 어렸을 때 친구가 돈이 없어가지고 수술을 못해서 죽나 뭐 이러면서 자기가 꼭 의사가 돼야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는 애고, 의대에 갈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헌터가 되겠다고 이제 헌터를 도전한 애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조르딕 가문을 까볼 건데요. 이제 헌터 시험이 끝나고 키르아가 갑자기 이상 돌발 행동을 보이면서 지네 집으로 쏙 가버려요. 그래서 그게 걱정됐던 곤하고 친구들이 키르아네 집에 찾아가면서 키르아를 다시 만나게 되는 뭐 그런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키르아 때에서는 형제가 5형제예요. 키르아는 그 중에 셋째고요. 얘네 형제들의 특징은 이름이 가운데에 르가 들어가요. 르 돌림이고, 나머지는 끝말잇기처럼 이름이 지어집니다. 장남 이름이 차남 미르키, 그다음에 셋째 키르아, 넷째 아르카, 다섯째 카르토. 그래서 이르미르 키르 아르 카르토, 이렇게 이 이름이 쭉 이어지게 이렇게 지었고요. 그냥 순서대로 까볼게요. 일단 첫째가 이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헌터 시험 때부터 등장을 했던 캐릭터예요. 뭔가 이렇게 조금씩 묻어 있구나. 아주 맹하고 묘한 눈을 하고 있어요. 귀엽게 나오긴 했네요. 근데 저는 이름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너무 또라이 같고, 엄청 세요. 일단 아직 얘 능력이 막 엄청 막 발이
그래도 꽤 발휘가 되는 편인가? 키르아한테 엄청나게 이상한 집착을 해요. 키르아한테 막 죽임을 당해도 뭐 키르아의 마음속에 뭐 언제나 있으면 그걸로 막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지 동생한테 왜 난리지? 그런 이상한 얘도 참 그런 의미에서는 참 변태 같은 캐릭터입니다. 너무 귀엽게 잘 나왔네요. 이름이 이제 얘는 아니야. 잠시만요. 글을 진열대 이렇게 하나씩 올려놓아서 아무튼 내 얼굴이 여기 막 비치네. 그 다음에 까볼 게 이제 차남 미르키라는 애인데 조르딕 가문과 진짜 연관이 제일 없어 보이는 그런 비주얼을 하고 있는 애예요. 엄청나게 똥땡이고 오타쿠고 힘도 그렇게 세지 않은? 자기 몸이 막 센 게 아니라 막 폭탄이랑 막 이런 무기 같은 거를 제조해가지고 그런 업무를 하는 그런 애고요. 근데 이 피규어가 되게 아쉬운 게 훨씬 더 돼지거든요. 근데 너무 뭔가 잘생기게 나왔어. 얘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막 좋아하는 캐릭터도 아니고요. 아니 키르아가 이미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 조르딕 요거에선 4개로 나올 거면은 칸무르 키르아가 아니라 솔직히 카르토를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왜 카르토만 차별해? 나중에 나오려고 그러나? 물론 저는 뭐 좋긴 해요 칸무르 키르아도. 근데 좀 구성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애가 빵떡이 같이 보이더니 또 실제로 보니까 괜찮네요. 이 칸무르 키르아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스토리상 한참 나중에 나오는 건데 이 키르아가 거의 태어날 때부터 막 전기 고문 그런 거 훈련받고 막 아주 그냥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산 아이예요. 변하게 있기 때문에 뭔가 낸 성질을 변화시키는 거에 그 특성이 있는 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전기를 이용해서 자기 몸에 그 전류를 다 흐르게 해서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버전이 이제 칸무르라는 그 뭐랄까 그런 상태예요. 드래곤볼의 초사이어인 같이 이렇게 얼굴이 바뀌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전 이 칸무르 버전 키르아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이렇게 순둥순둥한데 칸무르 때는 이렇게 눈이 귀여워져. 너무 귀엽죠. 키메라 엔트 시리즈에 다시 나와가지고 그 곤육몸 버전이랑 같이 했으면 더 귀여웠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깔 게 이제 아르카인데 아르카는 4남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이고요. 근데 이 토가시 아저씨의 좀 이상한 또 살짝의 변태스러운 부분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꼭 헷갈리게 하는 그런 캐릭터들을 넣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르카도 행색은 완전히 여자아인데 키르아도 오토오토라고 표현을 해요. 남동생을 뜻하는 내 남동생이야 라고 하는데 또 오빠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남잔데 뭔가 정신은 여자인가? 뭐 한건 말이 많습니다. 이 성별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이 둘의 뭐 어떤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근데 떡밥이 너무 없어요. 근데 약간 중안부가 좀 길게 나오긴 한 것 같은데. 중안부가 좀 길게 나왔습니다. 아르카는 이제 키르아보다 한 두세 살이 어린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키르아가 이제 개미 회장선거쯤이 14살 정도라고 보는데 그럼 아르카가 그때 11살인가 뭐 이 정도로 나오거든요. 아르카는 이제 가문의 문제아예요. 애 자체가 막 나빠서 문제가 아니라 얘 안에 이상한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뜻하는 나니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엄청난 혜택을 줄 수도 있지만 그의 상황은 엄청난 재앙을 갖고 오기도 하는 캐릭터거든요. 가족들이 그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얘를 가둬놓고 키워요. 근데 얘를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이 키르아고요. 아르카뿐만 아니라 나니카까지 컨트롤이 가능하다. 유튜브에 여러 해석들이 막 있더라고요. 나니카가 이제 좀 있으면 진행될 그 암흑대륙에서 아이라는 생명체가 있어요. 걔가 이제 나니카가 아닐까.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사랑을 주는 키르아의 명령만 따르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 영상을 봤는데 진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진짜 맞는 것 같아. 이제 카르토가 이제 아르카보다도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카르토는 뭐 10살이거나 뭐 쌍둥이라고 해도 11살이란 말이죠. 근데 카르토는 낸 습득이 키르아보다 빠른 거예요. 왜냐면 키르아는 12살 때 이제 헌터 시험을 봤는데 그때 낸이라는 것 자체도 몰랐고 천공격 투정에 가서야 이제 낸이라는 존재를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카르토는 11살 때 그 정도의 마스터가 되어 있으려면은 훨씬 더 전부터 이제 그걸 배웠다는 거잖아요. 근데 키르아는 가문의 역사에서 가장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앤데 왜 카르토보다 훨씬 더 그 낸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을까 가족 내에서.
왜 애를 빨리 더 조기 교육을 시키지 않았을까? 그게 저는 진짜 의문이에요. 저만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나요? 왜 카르토는 저렇게 빨리 낸을 마스터해서 여단까지 들어갈 정도잖아요.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좀, 네, 뭔가 그 가족이 하여간 비밀이 있어. 나중에 이 조르딕 가문에 대한 떡밥이 엄청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조르딕 가문도 다 까봤고요. 아, 또 하나 더 먹을까요? 이거. 음? 빨간색으로 돼 있었나? 스토리상에서는 이 키라랑 같이 이제 키라 집을 나와서 이 네 주인공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 둘은 그 전까지 우리 수련을 하자. 왜냐면은 이 곤이 히소카라는 캐릭터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건데 히소카한테 갚아줄 게 있어요. 빚을 졌어.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이제 수련을 하자 해서 천공 격투장이라는 데를 가요. 근데 거기가 뭐냐면 이제 드래곤볼로 치면 천하제일 무술대회랑 비슷한 겁니다. 이길수록 위로 올라가는 그런 설정? 그리고 돈을 이렇게 벌 수 있고 막 그런 설정이 너무 재밌게 느껴져서 저는 좀 좋아하는 에피소드인데 이 세계관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낸이라는 게 처음으로 등장한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요 스와라 세타이에는 그 라인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뭐 아쉽지만 나중에 언젠간 나오지 않을까요? 윙사부랑 즉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즉시 너무 귀엽잖아요. 키라, 나, 즉시 그리고 고는 완벽한 친구인 애 즉시. 그 다음에 이제 요쿠신 시티인데 요쿠신 시티 얘기를 하려면은 이제 여단이 나와줘야 합니다. 여단이 인기가 되게 많은가 봐요. 여단은 이제 거의 다 나왔거든요. 이제 7월에 한 라인이 더 나오는데 그거까지 나오면 여단은 전부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카르토 빼고. 크라피카가 사연이 있는 애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연이냐면은 이 쿠르타족이라고 해서 화가 나면 눈이 빨개지고 엄청나게 강해지는 그런 종족이거든요. 눈의 색이 엄청 아름답대요. 그래서 그 뭐 인체 수집하는 이상한 인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제 표적이 또 되기도 하나 봐요. 환영여단이라고 하는 이 도적놈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놈들입니다. 되게 근데 사연이 있는 무시무시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그런 결속력도 되게 높고 그런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 크라피카의 그 종족들을 몰살을 시켜요. 그리고 그 눈을 빨간 눈을 다 뽑아갑니다. 눈을 빨갛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여요. 왜냐면 그걸 보면 서로 다 이제 화가 나서 눈이 빨개지니까. 이 크라피카는 그 안에서의 유일한 생존자이고요. 크라피카의 이제 헌터가 되려는 그 목적은 자기 그 동족의 눈을 다 회수하고 이 자기 동족을 그렇게 만든 이 여단 놈들을 몰살한다. 약간 뭐 몰살한다. 하여간 뭐 여단한테 복수를 한다. 뭐 약간 요런 애예요. 근데 이제 9월 1일에 요크신 시티에는 왜 가게 되냐면 그 요크신 시티의 9월 초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경매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크라피카는 동족의 눈을 다시 회수하는 게 목표잖아요. 거기에 이제 나온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그 인체를 수집하는 딸을 가진 그 마피아의 그 경호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크라피카는 그렇게 혼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곤이랑 키라는 그러는 동안에 고래섬에 같이 갔는데 거기서 그 진에 대한 또 단서를 얻어요. 진이 남긴 그 테이프랑 뭐 반지랑 그 게임 뭐 메모리 같은 거를 고모가 이제서야 내주는데 거기서 이제 그리드 아일랜드라는 그 게임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이제 그 그리드 아일랜드를 찾고 싶은데 그게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그 비싼 게 또 그 요크신의 경매로 나온다고 해서 얘는 이제 크라피카를 만나기 전까지 그 그리드 아일랜드를 구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자 하면서 얘네는 막 그런 다양한 활동을 벌입니다. 물건 사고 팔고 막 그런 것도 하고 나중에는 이 레오리오까지 같이 만나가지고 팔씨름 하면서 돈 받는 거 그런 거 하고 그러다가 여단의 멤버랑 팔씨름을 하게 되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딱 이 요크신 시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스토리를 이렇게 착착착 빌드업을 쌓아가는 이 토가시의 진면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불쌍한 우리 우복인부터 까보겠습니다. 여단 안에서도 이제 가장 그 순수 피지컬로 센 그런 캐릭터로 나오고요. 그리고 되게 호전적이에요. 막 자기 힘을 엄청나게 또 과신하기도 하고. 아, 이렇게 사슬에 묶여있는 걸로 나왔었구나. 그다음에 이렇게 크라피카의 사슬에 묶여있는 오복인으로 나왔네요.
일단 크라피카 그 경호원 동료를 죽이기도 했고, 또 저 정도로 강한 애면 내 사슬을 좀 테스트해보기 딱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우부기는 아주 작살냅니다. 크라피카가 엄청나게 셌는데 크라피카가 이기는 걸 보고, 와, 크라피카 진짜 여단 담당 일진. 두 번째는 노부나가를 까볼까 하는데, 노부나가가 이제 우보긴이 죽었을 때 가장 슬퍼했던 캐릭터고, 제가 생각했을 때 여단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정상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곤을 또 되게 좋아해요. 곤의 그런 단순 무식한 성격이 우보긴하고 닮아서 곤한테 막 여단 입단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좀 많이 닮지는 않게 나왔어요. 좀 훨씬 더 좀 포스 있게 생겼는데 얘 너무 귀엽게 생겼네. 보시다시피 이런 사무라이 복장을 하고 다니고요. 검을 이용해서 전투를 합니다. 클로로는 덤머랑 깐머가 다 출시됐더라고요. 얼마나 인기 캐릭터인지 감도 안 와. 여러 번 나오는 애들을 보면 얘네가 인기가 많은가 보다 싶어요. 뭐 곤하고 키루아는 이제 당연히 인기가 많은 거겠고, 히소카가 진짜 최대 아마 곤 키루아만큼 많이 나왔거든요. 클로로는 이 여단의 단장이에요. 얘는 아기 때 친구가 엄청 잔인하게 죽음을 당해서 그거에 이제 좀 각성을 해가지고 악당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클로로가 제일 똑똑한 아이로 나오는데, 그래서 대장이 되고요. 이 헌터헌터를 계속 보다 보면은 물론 강한 것도 진짜 중요한데 이 똑똑한 게 진짜 중요하게 나와요. 근데 이 클로로는 아기 때부터 엄청 똑똑하다고 나옵니다. 얘는 덤머 클로로, 얘는 깐머 클로로. 저는 개인적으로 깐머 클로로를 더 좋아합니다. 더 포스가 있어. 얘는 너무 그냥 평범한 잘생긴 소년 같아. 잘생기다 보니까 확실히 인기 캐릭터고요. 저도 웬만하면 클로로를 되게 좋아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클로로한테는 별로 애정이 안 가더라고요. 그 네온 뒤통수 후리는 부분에서 약간 너무 사이코패스 같았달까? 페이탄을 까볼게요. 그 권장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귀엽게 포장을 해주셨습니다. 페이탄도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얘에 대한 저의 평가는 여단에서 진짜 제일 싸가지 없다. 뭐 팬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제일 좀 그 클로로가 원하는 여단의 색깔을 가장 잘 표현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동료한테도 그런 거 없어. 막 무자비해 그냥. 하여간 저의 마음에 좀 안 들고, 그리고 좀 여기선 좀 덜 납작하게 나왔는데 되게 얼굴이 납작해요. 완전 이렇게 팍 눌린 것 같은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는 전혀 잘생겨 보이지가 않아. 땅따라고. 그 다음은 이제 같이 번장에서 산 샤르나크를 까볼 건데요. 얘는 이제 까져서 나온 거라서 이렇게 다른 거에다가 넣어주셨네요. 샤르나크도 꽤나 인기가 많은 캐릭터입니다.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얼굴이죠. 이 금발에 요 정도 생겼으면 인기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뭔가 어떤 캐릭터의 매력은 많이 발산하지 못하고 죽은 것 같아요. 네, 죽었고요. 히소카가 죽였고, 너무 쉽게 좀 죽어서 팬들이 좀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럽고 어이없이 짤막하게 죽여버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시즈크를 까보겠습니다. 이 시즈크도 인기가 꽤나 많은 캐릭터고 되게 뭔가 애가 스타일이 좀 MG스러운 스타일? 의자가 이렇게, 의자가 아니라 이렇게 받침대 같은 게 따로 있네요. 이 시즈크는 이제 여단의 창단 멤버는 아니에요. 근데 여단은 창단 멤버가 아니면 되게 안 쳐주던데, 지들끼리. 엄청 귀엽게 생겨가지고 인기 되게 많을 것 같고, 완전 MG 같아.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얘는 이제 청소기를 들고 싸우는데, 그 청소기는 이제 대매장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그 생명체 말고는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여단에 되게 꼭 필요한 뭔가 물건을 얘네가 훔쳐야 되니까 여단 내에서 꼭 필요한 그런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답니다. 마치가 2개나 있거든요. 마치도 꽤 인기가 많은가 봐요. 2개나 나온 거 보니까. 마치를 까보면서 여단은 현재까지 나온 거는 다 깐 것 같아요. 마치는 여단에서도 가장 먼저 이제 등장을 한 캐릭터인 것 같은데요. 히소카는 이제 짭 여단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히소카한테 우리 노쿠신 시티에서 모여야 돼 라고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마치가 간 김에 치료까지 해주죠. 뭔가 그 마치랑 히소카가 꽤 잘 어울리는데
마치는 희소카한테 관심도 없어 보이긴 합니다. 이거는 마치가 노부나가랑 뭐라고 해야 돼? 한번 이렇게 밖에 살펴보려고 약간 데이트 룩으로 나갔었던 평범한 옷을 입은 마치. 이거는 평상시 그 전투할 때의 마치. 마치가 그 옛날 애니메이션에서는 파란색 머리였거든요. 그때는 진짜 그 킹 오브 파이터의 레오나랑 진짜 그냥 똑같았어. 이 토가시 아저씨가 비주얼 레퍼런스를 꽤나 많이 참고하는 것 같거든요. 메르엠도 약간 프리저랑 셀 섞어놓은 것 같이 만들었고, 요 마치도 제 생각엔 분명히 킹오파의 레오나를 레퍼런스 삼았을 것이다 라고 저 혼자 주장하고 있답니다. 당 떨어져. 이 도쿠신 시티랑 관련 있는 캐릭터 하나 더 까야 되는데요. 얘는 네운이라는 애인데, 네운은 그 아까 말했던 그 크라피카가 인체 수집하는 마피아 딸 병원으로 들어갔다 했잖아요. 걔가 얘예요. 인체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는 이상한 애고, 근데 얘네 그 가문 이름이 노스트라 패밀리거든요. 노스트라. 이게 약간 그 노스트라다무스 그 예언가에서 이름을 딴 것 같아요. 이런 가차들이 아무래도 조그맣고 좀 막 퀄이 엄청 높진 않다 보니까 이렇게 공정에서의 실수들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네오는 예언을 하는 시 같은 걸로 예언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애입니다. 얘는 왜 의자 안 넣어줬어? 잘 못 왔는데 이따가 네, 잘 해볼게요. 여단은 이제 그 경매품들을 세비러 왔고, 얘네들은 뭐 각자 다른 그런 이유들이 막 있어서 왔는데, 그런 이야기가 한 대로 샥 합쳐지면서 그게 이렇게 풀려가는 그런 그 스토리의 맛이 아주 일품인 그런 에피소드였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아일랜드입니다. 본이랑 키르아가 진의 단서를 찾기 위해서 그리드 아일랜드를 구하려고 했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구하지 못했지만 바테라라는 그 엄청난 대부호 할아버지가 있는데 게임 클리어에 엄청난 그 보상금을 걸면서 얘네 둘이 거기에 참여해서 결국 게임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얘네가 이 낸을 전투를 위해서 그 써본 거는 너무너무너무 없잖아요. 물론 천공 격투장에서 잠깐 싸우긴 했지만 와, 얘네가 처음에는 엄청 당합니다. 그 안에 어떤 그러니까 몹이라고 하죠, 게임에서. 그럼 몹들한테도 당하고 그 같은 플레이어들한테도 막 삥 뜯기고 그러거든요. 비스케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비스케는 57세의 아줌마예요. 평소에 생김새는 엄청나게 귀여운 그냥 소녀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키르아랑 곤이 걸리적거린다고 떼내려고 막 했었는데 자기의 그 외모가 너무 싫어가지고 엄청나게 귀여운 소녀처럼 하고 다니는 또 이상한 변태 같은 아줌마입니다. 얘가 어떻게 이렇게 버티는 거지? 꼽아야 되나? 어, 무서워 이거 부러질까봐 무서워요. 됐다. 꽂혔다. 하여간 그 비스케가 얘네의 그 어떤 자질을 보고 이것들 꽤나 쓸만한 녀석들이잖아 하면서 얘네의 훈련을 시켜줍니다. 처음에는 곤이랑 키라도 뭐야 아줌마 뭐야 너 막 이렇게 했는데 쉣. 이 비스케의 강함을 깨닫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아주 성장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잘 때도 이렇게 긴장감을 풀지 않고 자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위를 줄에 매달아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한번 제대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비스케 덕분에 많이 세지긴 합니다. 곤하고 키르아가 그때부터 이제 그 뭐야 자기들의 그 필살기를 또 연마를 하고 그래서 고는 짜장권인가? 하여간 그 가위바위보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하는 단순한 필살기를 고안해냈고 키르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를 이용한 그런 걸 했고 여기 바로 비스케고요. 원래 모습은 거의 그 키르아 아빠랑 비슷합니다. 실버랑 겁나 무섭습니다. 귀여워. 속바지도 이렇게 있어. 그리드 아일랜드라는 게임은
곤 아빠인 진이 자기 친구들하고 만든 게임인데 아들인 곤을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해 만든 게 아닐까라는 게 정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히소카가 드디어 나오네요. 히소카는 사실 헌터 시험 때부터 계속 등장한 캐릭터로 겁나리 강하고 아주 수수께끼 같은 그런 캐릭터예요. 그리고 완전 전투강이고 작중에 이 얼굴 하나로 되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이상한 좀 변태스러운 면이 있고 근데 인기가 되게 많은 게 일단 얘가 엄청 강한 데다가 얼굴도 이제 이 깐몬데 덤머도 되게 섹시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있고 근데 또 은근히 주인공들을 되게 많이 도와줘요. 헌터 시험 때부터. 죽일 수도 있었는데 막 다 살려주고 뭐 이 그리드 아일랜드에서도 이 피부 도와주고 희속하는 저도 좀 좋아합니다. 나쁜 놈이긴 한데 일단 우리 편한테 우호적이면 좋다. 이제 그리드 아일랜드를 곤과 키라가 클리어하게 되면서 이제 비스켓까지 셋이서 클리어하게 되면서 카이토를 만나게 됩니다. 카이토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스토리가 키메라 엔트로 이어집니다. 정말 아쉽게도 이 시리즈에 카이토까지가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카이토는 나중에는 꼭 살 건데 못 모았습니다. 사실 아까 여단에서도 히소카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히소카는 제가 7월에 나온 거에도 옷이 다르긴 한데 하나가 포함돼 있어서 굳이 안 살까 싶긴 한데 아무튼 키메라 엔트 편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고 뭔가 진짜 좀 여태 소년 만화에서 가장 좀 참신한 그런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섭식 교배라는 거 자기들이 먹은 그 애들의 어떤 뭔가 기억이나 이런 거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그런 컨셉이 작중에 반향을 일으키잖아요. 멋진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 원래는 진짜 개미 사이즈인데 거의 2m가 넘는 여왕 개미가 사람을 먹게 되면서 사람의 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개미들이 등장하게 되고 얘네가 근데 그냥 종 자체가 훨씬 더 인간보다 강해. 그러면서 이제 위기가 생깁니다, 인류에. 그리고 얘네가 낸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먹게 되고 그리고 또 악한 사람을 먹게 되면서 더더더더 무서워지는 진짜 얘기가 무섭게 흘러가요. 가장 처참하게 당했던 캐릭터 중 하나인 이제 폰즈가 걸스 시리즈에서 폰즈가 나오게 됩니다. 폰즈는 사실 헌시조 때 얘기했어도 됐는데 헌시조 때 얘네랑 이제 같은 동기였는데 통과하지 못해요. 벌을 다루는 애요. 요 모자 안에 벌들이 다 숨어 있어. 그래서 벌들을 조정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애입니다. 근데 얘가 그 이름 뭐더라? 포클인가? 여자친구 같은 건가 봐요. 근데 포클도 약간 그런 생명체 카이토랑 좀 비슷하게 그런 뭐 환수 헌터라고 했나? 그런 걸 이렇게 조사하고 하는 애인데 이 키메라 엔트의 존재를 카이토네보다 조금 더 먼저 알아내가지고 먼저 갔다가 당하게 됩니다. 독을 맞고 끌려가서 겨우 숨어가지고 살아 있었는데 이제 네페르피트한테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 뚜껑 열고 뇌를 이렇게 자극해서 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불게 돼요. 네페르피트 얘기를 방금 잠깐 했지만 꽤나 인기가 많은 고양이 캐릭터인데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 겁나 강하게 나옵니다. 약간 보면은 거의 왕 다음으로 강한 정도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카이토를 아주 그냥 죽여버리죠. 그래서 곤한테 이제 복수의 대상이 되고 곤용몬에게 아주 그냥 찢어 발깁니다. 아주 그냥 묵사발이 돼서 죽어버리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왕의 호위군 중에서는 이 시리즈에서는 피트만 나왔는데 이제 푸후랑 유피도 언젠간 꼭 나오겠죠? 푸후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개미다운 왕보다도 더 개미다운 캐릭터가 푸후 같고 재상 느낌? 되게 두뇌캐 그런 애로 나오고요. 되게 웃겨요. 그 푸후 때문에 그 키메라 엔트 애니가 되게 산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그려지고 유피는 이제 마수를 이제 섭씨 교배해서 나온 그 마수의 유전자가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몸 형태를 지가 원하는 대로 막 바꿀 수가 있어요. 지능도 약간 떨어지게 나오고 그래서 처음에는 매력이 없다가 그 나클슈트 모라우랑 싸울 때 이제 유피의 매력이 딱 나오게 되죠. 뭔가 꽤나 이 녀석 꽤나 멋지잖아. 약간 이런 되게 성장캐고 그리고 이제 메르엠인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메르엠은 이제 왕이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래곤볼에 셀과 프리저를 약간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비주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잘 나오지 않았나요? 메르엠은 제 느낌에 되게 성악설 같은 느낌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정말 그 힘을 갖고 태어나면 안 되는 애가 그 힘을 갖고 태어난 느낌으로 이제 등장을 한단 말이죠, 처음엔.
진짜 완전 이렇게 악마같이 그냥 지 엄마 배 찢어버리면서 나오잖아요. 인간이 점점 이렇게 교육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정상인이 되듯이 메르엠도 뭐 코무기 때문도 있지만 하여간 워낙 지능이 높기 때문에 그런 공감이나 뭔가 사회적인 그런 능력치도 엄청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테로한테 보였던 그 자비는 진짜 진정한 왕의 느낌이 있었달까? 마지막으로 코무기를 까볼게요. 코무기가 진짜 좀 저는 아쉬운데 너무 예쁘게 나왔어. 코무기는 군의라는 그 작중에서 약간 장기 같은 느낌의 게임 챔피언으로 나와요. 얘는 이제 맹인인데 그 군의를 둘 때만 이렇게 눈을 뜹니다. 메르엠이 선별 대회가 있기 전에 시간 때우기 겸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그 바둑, 장기, 체스 등등의 모든 챔피언들을 다 불러와가지고 걔네를 다 격파해버려요. 지능이 엄청 높다고 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딱 하나 종목이 남았는데 그게 군의예요. 예, 이 코목이 군의 챔피언이라서 이제 뜨게 되는데 메르엠이 죽을 때까지 못 이깁니다. 코목이를. 그만큼 엄청난 군의 고수고요. 이제 메르엠이 코목이를 엄청 사랑하게 돼요. 왠지 모르겠어. 그냥 연민으로 샤게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메르엠은 연민 따위가 없는 그 개미란 말이에요. 근데 코무기가 그런 메르엠의 연민을 처음으로 일으킨 그런 캐릭터라서 아주 의미가 있는 캐릭터인데 솔직히 그 시그니처 모습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머리 양갈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눈 감고 이렇게 콧물 질질 흘리는 그게 포인트인데 이거 누군지 모르겠어. 이거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그 토벌군 애들의 그 캐릭터도 진짜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라우, 나클슈트, 노부, 팜 얘네들도 꼭 나중에 피규어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네테로까지 네테로 회장까지 꼭 나왔으면 좋겠고 네테로 회장은 진짜 그 전투씬은 진짜 미쳤어. 겁나 간지 미쳤어요. 그 애니에서의 그 연출도 너무 좋았고 그 사운드나 이런 것도 와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요. 키메라 엔터편은 무조건 애니로 보셔야 돼요. 진짜 미친 연출입니다. 그 제노아라범이랑 같이 그 드래곤 다이브인가 촥 하고 내려오는 그 용 타고 내려오는 그 미친 간지. 저 그래서 네테로 진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거의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저의 최애 캐릭터인 것 같아요. 아무튼 꼭 피규어로 요 스와라 스타일 라인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키메라 엔트편은 그 유크시시티랑 함께 그 최애 에피소드로 많이 비교가 되곤 하는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키메라 엔트의 진짜 압승입니다. 뭔가 요크신시티가 같은 높이를 이렇게 쌓았을 때 나무 도막을 이렇게 쌓아놓는 느낌이라면 키메라 엔트는 이 A4 용지를 이렇게 쌓아놓는 것 같은 엄청난 착착착착 쌓이는 그런 디테일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스토리의 그 전개도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흘러가잖아요. 네테로가 그 정도로 발릴 줄이야. 그리고 핵으로 조질 줄이야. 겨우 죽였구나. 막 발리는 거 보면서 대체 이거 어떻게 스토리를 마무리하려고 그래? 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그 핵으로 해서 핵으로 죽였구나 했는데 갑자기 막 푸후랑 유피가 지네를 막 매겨가지고 왕이 막 더 세져서 살아나. 그래서 아니 이걸 대체 어떻게 끝내나. 그때의 심정은 거의 퍼니게임에서 그 리모컨으로 샥 돌리잖아요. 그때 그 진짜 어이없음이었어요. 여기서 뭐 모라오랑 이런 애들이 왕 어떻게 죽여. 네트로가 이거 금불상으로 똑같 패도 흠집하나 안 나는 왕인데 그랬는데 그렇게 방사능 이슈로 죽어버리다니. 그 인간의 그 과학이 이겼다라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또 되게 신선했던 것 같고요. 해피하지만 새드한 그런 엔딩이었지 않나. 메르엠하고 코무기하고 이렇게 죽는 걸 보면 또 되게 슬프지 않았나. 그리고 네테로가 죽으면서 그 암흑 대륙의 자물쇠가 풀리는 그런 스토리의 그 연계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제 회장선거 편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이제 좀 메인 캐릭터들은 이제 진하고 페리스톤을 포함한 12지 캐릭터들. 근데 아직까지는 딱히 매력이 안 나오고 있죠. 이것들이 왜 12지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빨리 그 강함을 보고 싶고 왕위 계승전으로 넘어가면서 또 익숙한 막 한조나 샌리츠나 비스케나 이런 애들도 다 다시 나오고 그래서 참 재밌게 얘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6월 30일인데 7월 3일이면은 39권인가가 발매를 하는데 너무나 기쁘고요. 귀여운가요? 아이고 너무 이렇게. 근데 이 네오는 좀 머리가 너무 무거운데 네오는 왜 저 받침대 안 줬어? 어머네? 줬는데 내가 안 꺼낸 건 아니겠지? 아씨 모르겠다요. 하여간 이렇게 제가 모아온 헌터헌터 스와라 세타이 가차 잘 까봤고요.
예쁘게 전시 잘하고 앞으로도 계속 모으려고요. 또 뭔가 귀여운 애들 사면은 가끔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를 안 먹고 끝내기가 아쉬워서 한 입 먹어볼게요. 안에 이렇게 커스터드 크림이 있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좀 집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조용히 말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과 새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